네, 이번 대선 판세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설 연휴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송영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오후에 부산 선대위 발대식 4050 선대위 발대식에 다녀오셨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예, 지금 그 앞서서 뭐 공천 포기, 재보선 공천 포기, 또 대표님께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쇄신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뭔지가 잘 불확실합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 예로 검찰 동우회 정권, 운동권 동우회라고 자기 반성적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양자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변방에서 커온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기득권을 교체, 정치를 교체하자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윤석열 후보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이나 허위 경력 이력 문제도 다 무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의 권력이 지금부터 검찰 공화국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이번 아시다시피 보궐선거 5군데 중에 우리 후보, 우리 국회의원이 있었던 3군데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 쇄신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보여주기식이다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 일단 모두가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고 뭐 제가 불출마 선언한 게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더구나 당장 선거가 임박했는데 중요한 3군데 종로까지 포함해서 후보를 안 넣겠다는 게 보여주기인가요?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는 야당에서는 사실 곽상도 의원이 좀 구속될 위험이 있잖아요. 50억 뇌물수수 혐의로. 네네.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으로 탈당을 했는데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그 2군데는 오히려 귀책 사유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책임진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그걸 하면서 우리를 보여주기로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예. 박덕흠 씨를 도둑 입당을 시켰는데 윤리위 자문위원이 제명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에 대한 입장을 윤석열 후보는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산 KBS에서 촉구합니다.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이런 당 쇄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지금 추이를 보면 뭐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 내홍이 정리가 되고 다시 좀 지지세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멈춰 있는 그 지지율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타개하면 좋을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또 제가 쇄신안을 발표하고 나면서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우리한테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박스권이 아니라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의 성실한 소통 노력과 하나하나의 구체적 공약을 통해서 축적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지지율을 좀 더 민주당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TV 토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TV 토론도 그렇고 패러다임이 그렇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자기가 자신 있는 게 맨 검찰 수사 이런 거잖아요. 네네. 뭐 부패 뭐 이런 거. 본인도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고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상당한 의혹이 많은 검사로서도 공정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와 기후 전환, 기후 변화에 대한 에너지 위기, 어떻게 미중 갈등 속에 이 북핵 위기 등을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대한 평가 화풀이로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미래 5년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2030 엑스포 누가 이걸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로 모아질 수밖에 없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바람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마이크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 온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든 후보들이 나와서 함께 국가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습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일단 그 TV 토론 양자 토론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제 뭐 하지만 또 31일로 토론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자 토론 우리는 하자 그러는데 또 양자 토론 주장하면서 계속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고 또 날짜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무슨 또 주술에 의해서 무슨 날짜를 잡느라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계속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저희들은 어떤 입장이라도 일단 토론을 하자는 입장인데요. 예. 너무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주 이미지 조작이나 이렇게 살살 회피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쇄신안이 좀 늦게 나온 게 아니냐. 이 쇄신안이 나온 게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서야 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잖아요. 이제 보궐선거가 다가왔으니까 가장 큰 쇄신안이 세 군데 보궐선거 종로까지 포함해서 예. 출마하지 않겠다는 건 딱 지금 때 아닙니까?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분에 대한 징계 조치도 네.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했는데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최근에 만장일치로 제명을 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그건 때가 돼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쇄신은 제가 당 대표 될 때부터 일관되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조국 문제도 과감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되니까 12분한테 탈당을 요구하는 초강력 조치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좀 국민들은 저의 그런 충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뭐 지금 뭐 지배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안철수 후보께서 뭐 예.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아니면 단일화 없다. 예. 뭐 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예. 이준석 대표께서도 너무 안철수 후보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단일화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특히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은 적폐 교대다. 그 말은 똑같이 적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 그 뭐 무속 논란, 녹취록과 관련해서 총공세를 폈었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로는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녹취록이 이제 아니, 드러난 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선거의 유불리로 보고 싶진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권불 10년, 권불 5년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5년도 안 가서 나라가 망가지기도 해요.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 파산시킨 걸 보면서 아연실색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사람들은. 저도 인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진해운을 파산을 시킨단 말인가.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김건희 씨 말에 따르면 자기 남편은 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대로 한다는 사람이고. 바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 뭘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남편을 주도하고 있는 게 보여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근데 저렇게 국정을 운영하다가 제2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거죠. 이 예. 나라가 저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기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예. 불행해진다 봅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소양과 준비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본인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홍준표 후보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소양과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도 이게 좀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수없이 이재명 후보께서 사과를 드렸고 예. 그 사과의 배경에는 그 가족이 아픈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예,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형제들의
시정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사의를 배경 삼아서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혐의가 다 있는 일종의 가족 전체가 범죄 비리 혐의에 관련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고 예. 제가 말씀드린 소양이라는 것은 개인적 도덕적 소양의 문제도 있지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목사나 신부님을 뽑는 게 아니라 국정 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서민들의 삶을 해결해주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분인데 평생 범죄인 수사만 하고 구속시키던 일만 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를 통해 종합행정을 통해 유능한 행정가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 예. 소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유능한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부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 경제도 좀 살려주고 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계실 텐데 글쎄요, 부산에서의 이 격차 아무래도 보수가 지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줄이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충분히 해명이 된다고 보는 게 제가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정권 뽑아주고 시장, 구청장 뽑아줬더니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 개발 얼마나 묵은 과제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표류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차 개발이 거의 시작돼서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얼마나 표류했습니까? 우리 당이 주도해서 특별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진해에 있는 가야 정비창도 얼마나 오래된 도심 가운데 그냥 흉물처럼 있었던 것 드디어 대체부지 만들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고 2030 엑스포도요. 내년에 모스크바랑 저희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170개국이 투표하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맡아야 저는 이거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돌아보면 열심히 해왔다. 그래서 좀 그렇지 믿어주시길 않습니까? 바란다. 저는 가덕도 문제를 말씀이십니다. 3년 전부터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덕 전도사라는 말을 듣고 부산 명예 시민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발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